과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알게 함으로써 증액에서 삶이 바뀌게 된다. 꿈을 달라지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받았던 책이에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여성 기후 활동가들이 모아놓은 책인데 그 안에서 과학 문화, 즉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소셜미디어, 음식, 영화, TV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는 정말 여러 가지 이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떤 전염병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후위기, 핵전쟁, 세계적인 이슈가 전부 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슈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할 때 이 소통이라는 것에 굉장히 문화라는 것을 정말 적극 도입해서 이용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파란색 글씨 보이죠? 우리는 신화를 바꾸고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강력한 이야기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2017년 연구에서 나왔대요. 그 수료 채취를 하고 있는 어떤 집단에서 훌륭한 이야기꾼을 소유한 훌륭한 이야기꾼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훨씬 더 협력을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후위기 그러면 이건 또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럼 에너지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적 갈등의 문제예요. 서로 막 이제 부딪히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목표와 방향성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협력으로 이끌어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류세라는 것을 누가 정했는지 한번 보세요. 과학자가 정했어요. 예전에 인류가 출현을 하고 나서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시기 구분을 다 누가 정했어요? 고대, 중세, 근대 이런 거 다 누가 정했습니까? 사회학자, 역사학자, 인문학자들이 정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류세라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그죠? 인간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제는 인류세라는 용어도, 즉 인간의 역사에 대한 어떤 개념도 과학자들이 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과학이 지구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얘기해서 과학이 인간과 지구에 대한 이런 언어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 우리는 우리 미래를 인류세라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좋은 인류세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제가 이제 그 기후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뭐냐면 상황이 변화하면 같이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아까 얘기했던 그 과학, 즉 지구의 언어로 과학이 얘기해 주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화라는 건 바로 그거 같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전환, 가치 체계를 바꿔나가고, 아, 예전에 우리가 뭐 그거 있잖아요. 노예 이제 있을 때는 노예를 막 쓰는 게 뭐 너무 당연하다가 노예 해방 운동이 있고 지금이 왔을 때는 야, 노예제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덧 우리가 한 1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가 있어? 이 인식을 전환해서 그게 굉장히 사회악이고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래야 될 필요가 굉장히 있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대학원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존, 사랑, 행복, 건강, 노화, 생명, 죽음에서 한 사람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과학책을 통해서 엮어보자 해가지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쓰게 된 베이스는 어떤 거냐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 나와요. 이거 과학기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와 그 다음에 이제 저술가들을 몇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언 해킹이라고 과학 철학자인데 굉장히 글을 잘 써요. 이언 해킹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자연과학하고 인간과학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물, 동물에서 분류표 만들면 우리가 과학의 개념들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세균이다.
얘가 지금 얘기해서 뭐 영장류의 침팬지다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과학적 지식을 만들면 그 대상과 과학적 지식 간의 상호작용은 사실 없어요. 아니 세균이 과학적 지식을 이해해가지고 아 나 세균이야 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언 해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과학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폐장애 스펙트럼 같은 것이 100년 전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정신질환 이래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폐장애 스펙트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과학의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폐증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나 본인 당사자가 그 지식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대상이 되면서도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이해를 하면 사실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타고나기를 그렇죠? 어떤 이런 질병이 있고 이것이 어떤 사회적 도움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데서 잘 봤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제도가 바뀌어요. 뭐 복지 제도도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지식과 그 대상과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뭔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인간과학에서 뭔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사회도 바뀌고 그 사회가 또 새로운 제도도 만들고 연구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야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더 나은 이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거 2가지만 지금 이 강연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감정하고 이제 행복에 대한 건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갖고 이제 잠도 못 자고 사실 조금 이렇게 배가 고프고 그러면 성질 팍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리사 베넷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감정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 감정 되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감정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리사 베넷이 신체 예산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신체 예산, 즉 얘기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뇌가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체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한정돼 있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우리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스스로 정신력으로 이겨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지금 현재 배가 고파서 신경질이 나는구나를 빨리 이해해서 감정을 관리하자는 얘기. 감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책이라는 게 사실 메타인지가 되든지 공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게 다시 뇌의 작용인데 그 작용이 왜 필요했고 어떻게 해서 출현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 아테이론 물리센터 그 독후감 그 심사도 했었는데 거기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아테이론 물리센터 그 책들 중에서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거기에서 보면 그 쓴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준다. 이해시켜주는 것이 바로 과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과학이 뭐냐면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즉 앞서서 얘기했듯이 인간과학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다라고 과학이 얘기하면 그 대상인 인간이 그걸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시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인생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행복은 인생의 목표 아니라 수단이다. 행복은 도구다라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과학자들은 행복을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생존과 번식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가지게 됐고 이 행복감이라는 건 그걸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지금 여기서 목표는 생존과 번식인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더 좋은 삶을 살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행복이 삶의 목적에서 도구로 바뀌면 지금 얘기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목표도 바꾸지만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 과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알게 함으로써 지금 얘기해서 삶이 바뀌게 된다, 꿈을 달라지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꾼 이야기를 했어요. 강력한 이야기꾼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강연장에 가면은 늘 질문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일자리 빼앗지 않을까요? 자율주행차 나오면 택시 운전사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다 질문하는데 과학기술이 어떠한 정해진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개입을 하고 수많은 다른 경로에서 우리가 그걸 딱 정해진 얘기를 기술 결정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요. 그럴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그러면 대안이 뭐야?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하더라도, 그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지고 협력할 줄 아는 존재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야? 라는 얘기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게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결과물이 다를 때 우리가 가치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공의 과학이에요. 우리가 이 과학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강연 같은 걸 많이 하는 이유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소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과학이 어떤 식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정말로 있어요. 과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또 강연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자, 과학자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뭐 대단히 거창한 얘기인 줄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반영이 돼서 더 좋은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그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